네, 반갑습니다. 카운터텍 당구입니다. 인생은 60부터 당구는 70부터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당구를 시작하신 분이나 혹은 당구를 오래 쳤지만 중급자 이상으로 진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당구는 왜 이런 어려운 운동일까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교재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구를 칠 때 아무렇게나 막 쓰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구대는 이쪽으로 1422mm, 이쪽으로 2844mm. 여기에다가 이 당구공을 빽빽하게 다 채워 놓는다고 그러면 1058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가득 공으로 채운다고 그러면 그 1058개가 놓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15 케이스가 넘습니다. 이게 15 케이스가 사실 넘으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몇 배치들은 기억에 의해서 의존해서 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놓여졌을 때 기억에 의해서 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많은 시스템들이 생기고 공식도 생기고 법칙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서 비기너들이나 중급자로 가고 싶은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제일 첫 번째는 두께와 기울기와의 상관관계예요. 공이 이런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거의 일자로 쓸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노란 공과 제 공, 제가 공격할 공이 흰 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축, 짧은 축에서 짧은 축으로 이어지는 관통선, 이 선을 따라가 보면 기울기가 없습니다. 여기도 0.23 정도에서 이 끝을 따라가 봐도 0.23 정도니까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첫 번째 쳐야 될 공, 여기 4포인트에 있고 두 번째 쳐야 될 공이 끝 포인트, 맨 마지막 포인트에 있으면 1적구와 2적구의 편차는 4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4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거 어떤 두께로 치면 저 공이 맞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8 빼기, 여기가 8개니까 8 빼기 기울기를 하면 두께가 나오는데 두께는 8분의 1부터 8분의 4까지를 사용하니까 이 경우 8분의 4, 즉 여기서 공 절반을 맞추면 저 공이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로 기울기는 정리가 됐고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또 한 가지의 배치는 이런 거죠. 내 공과 1적구는 기울기가 있어요. 4 기울기가 있는데 1적구와 2적구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내 공과 1적구의 기울기가 4이기 때문에 이 공은 4 두께로 치면 저 공이 맞는 거예요. 반대로 이 공의 위치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마 4 두께보다 더 두꺼워야 직접 맞을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이 공은 4 기울기인데 이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4 두께로 치면 이거하고 같은 선상인 여기에 있는 공이 맞을 상황이지만 이 공을 맞추려면 4 두께보다는 얇게 쳐야 맞을 거예요. 이렇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구를 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기울기란 즉 내공과 1적구 혹은 1적구와 2적구 간의 포인트상 편차를 얘기해요. 이게 기울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긴 축과 긴 축을 잇는 이런 기울기를 장축 기울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기에 짧은 축과 여기 짧은 축 이것을 관통하는 이런 선으로 이어졌을 때 이런 편차 저기는 제로고 얘는 2 근처에 있으니까 이거는 단축으로 2 기울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공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서 4기울기니까 반 두께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이거하고 같은 선상인 여기에 있는 공이 맞을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뭔가 더 얇게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얼마만큼 얇게 칠까를 고민한다면 이 단축 기울기를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단축 기울기가 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8분의 4 두께로 치던 것을 이 공은 8분의 2 두께로 치면 맞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절반 정도 치던 것을 8분의 2니까 4분의 1 두께가 되겠죠. 4분의 1 두께면은 대략 공이 61mm라고 했으니까 한 15mm 정도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은 공이 맞게 되는 거죠. 기울기와 두께 간의 상관관계를 간단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맞춰야 될 공의 거리가 이렇게 포인트별로 봤을 때 두세 칸, 이런 거를 표준거리라고 해요. 표준거리에 있는 공을 칠 때와 표준거리, 그리고 공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한 포인트 이내에 붙었을 때 근접구라고 합니다. 반 포인트 이내로 붙었으면 초근접구예요. 그리고 반의 반 포인트 이상 이내로 붙었으면 초초근접구가 되겠죠. 이런 공을 칠 때랑 표준 거리에 있는 공을 칠 때와 또 이렇게 4포인트 이상 돼서 먼 공을 칠 때, 원격구를 칠 때 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은 게 거예요. 표준 거리에 있는 데를 칠 때는 오른손을 텀 그립, 그러니까 4손가락, 5손가락을 다 당구 큐를 감싼 이런 자세로 텀 그립에서 텀 그립을 유지하면서 쳐주면 자연스럽게 공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이 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근접구, 가까운 공인데 똑같이 치게 되면 이 공은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접구의 경우는 우선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반 두께를 재는 방법부터 달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 두께를 재는 방법이 한 포인트 이내에 있을 때는 보통 5mm 정도를 더 마이너스해서 얇게 치고, 반 포인트 이내로 근접됐을 때는 한 10mm 정도를 더 빼서 더 얇게 치고, 반의 반 포인트 정도로 이 정도로 근접해 있을 때는 반 두께, 즉 이렇게 큐가 일적구의 끝에 걸리는 모양에서 한 15mm 정도를 빼서 이렇게 쳐야 반 두께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실험적으로 반 포인트 정도에 뒀으니까 10mm 정도, 이게 반 두께, 원래 규정 두께라면 거기서 10mm 정도를 더 빼서 이런 두께로 치면서 오른손의 그립을 아주 가볍게 쥐는 거예요. 이렇게 꽉 쥐지 않고 아주 가볍게 쥐고 힘을 빼서 부드럽게 천천히 치워줍니다. 그러면 왜곡이 없이 편안하게 득점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근접구와 초근접구를 핸들링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원격구, 먼 공을 칠 때는 여기로부터 저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첫 번째 스피드가 좀 있어야 돼요. 스피드를 낼 때는 예비 스트로크부터 속도를 빨리 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가속을 해서 치게 되면 타점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주고 치다가 치는 순간 오른쪽을 치거나 가운데를 쳐서 공이 저거 맞고 나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타점을 잘못 쳐서 그래요. 이렇게 재고
정확한 타점을 재고 스피드를 높여서 예비 스트로크를 하고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쳤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즉 원격근은 단단한 그립과 그립을 단단히 주시고 브리스도 견고하게 잡으시고 좀 빠른 스피드로 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게 두 번째 중급자들이나 비기너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공과 쿠션이 가까울 때, 첫 번째 쿠션이 가까울 때, 그리고 이런 공의 경우는 첫 번째 치는 공과 쿠션의 거리가 멀 때예요. 이 공은 다르게 취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공이 이렇게 근접해 있어가지고 쿠션에 근접해 있는데 이 공을 빠르게 치면 이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짧아지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못 쳤다기보다는 내가 공을 치고 난 뒤에 바로 쿠션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 뿐이에요. 즉, 여기 맞고 쿠션이 바로 있기 때문에 얘는 탄성이 있는 물질이야. 강하게 부딪히면 강하게 튀어나와서 짧게 되는 겁니다. 근접해 있을 때는 부드러운 타치를 해서 그 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정도의 탄성이면 충분하게 올 수 있는데도 그거보다 빠르게 쳐서 탄성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분리각이 커지면서 짧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내 공으로 첫 번째 공과 공을 쳤을 때 첫 번째 공과 첫 번째 쿠션의 거리가 멀다. 이런 경우에는 거의 공은 다 앞구름 현상 때문에 앞으로 굴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생기고 공의 궤적을 슬로우 비디오를 보게 되면 이 공을 맞고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휘어 간다는 얘기는 가서 계속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기해서 정상적인 속도로 그냥 반두께로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공이 계속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두께도 더 써야 되고 하겠지만은 그립을 단단히 쥐고 당점을 정확히 맞춘 뒤에 비교적 강한 타격을 통해서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야만 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지금도 보시겠지만 두꺼운 두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휘는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일련의 현상들이 전부 힘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고 쿠션이 가까울 때는 부드럽고 천천히, 첫 번째 쿠션이 멀 때는 강하고 좀 빠르게 이렇게 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난감한 공들이 전부 붙은 공들이에요. 붙은 공. 이렇게 붙은 공은 잘못 치게 되면 다 이런 현상으로 공이 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일로 보내고 싶은데 글로 가지 않습니다. 이 공은 이렇게 때렸을 때 앞으로 가고자 하는 전진 회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높은 당점을 쓰지 않고 중간 당점이나 이런 당점을 쓴다고 할지라도 공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벽을 만나니까 휘어지게 되는 소위 복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복구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리로 오지 않고 앞으로 휘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붙은 공을 칠 때는 첫 번째 공의 두께를 반 두께로 치라고 그럴 때 약 20%에서 30% 빼고 치세요. 즉
반 두께면은 3두께나 2두께 정도로 친다고, 3두께 정도, 20% 정도 빼고 친다고 그러면 이런 두께로 쳐서 아주 편안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것은 이렇게 사각으로 된 코너 네 군데에서 일어나는 공의 변화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레슨을 할 때 주로 즐겨 쓰는 말로 이 구간은 특수한 구간입니다. 코너의 신비를 보여주고 급가속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 급가속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면 공이 앞구름의 현상 때문에 이렇게 맞고 여기 맞죠? 맞고 나서 바로 쿠션을 또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2팁을 주면 3팁의 효과가, 3팁을 주면 4팁의 효과가 일어나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회전이. 그래서 여기서 이 여타의 포인트에서 칠 때랑 다르게 공이 굉장히 확 돌아나가는 것을,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치면 딱 들어가야 될 공이 길게 나가는 거죠. 이런 코너에서의 급가속, 급회전의 그 제어를 위해서는 두께를 하나 빼고 천천히 칠 것을, 속도를 제어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두께, 같은 회전을 쓰더라도 조금만 천천히 쳐주면 속도가 제어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공이고 이게 첫 번째 공인데 4구를 치든 3구를 치든 이제 이런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칠 수 있어요. 거기서 이 공을 맞추고 이 공으로 빨간 공을 맞추고 다시 노란 공을 맞추려면 직접 분리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죠? 이런 경우는 밀어쳐야 됩니다. 밀어치기는 상단 당점을 줬을 때 밀어치기가 돼서 앞으로 굴러가면서 이 공을 밀어내고 내 공도 다시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맞는 거죠. 쳐보겠습니다. 겨냥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비디오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단을 주고 거의 정면으로 치게 되면은 이 공을 맞게 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공을 맞고 이 공을 맞추기가 너무 쉽죠. 지금 이거는 두께만 맞춰갖고 밀면은 다 맞으니까 이거는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공을 맞추고 공이 뒤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래 당점을 주고 조절하는 방법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끌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4구를 예를 들어서 볼 때 3구에서도 이런 기능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대목을 아셔야 돼요. 여기 11시에서부터 여기 11시가 되겠죠? 1시 방향. 여기는 분리각으로 칠 수 없는 공이에요. 즉, 이 공을 밀어내지 않으면 이 공을 칠 수가 없는 밀어치기 구간입니다. 이만한 시계가 있다고 그럴 때 11시부터 1시 사이가 밀어치기 구간이고 요거 넘은 1시 10분부터 3시까지 여기가 분리각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이쪽에도 있겠죠? 11시, 9시부터 11시 요 사이. 요것도 분리각 구간이에요. 요게 11시부터 1시니까 6분의 1입니다. 전체 배치. 직접 맞추는 것 중에. 그리고 여기가 2시간, 2시간에서 6분의 2가 되고, 나머지 3시부터 9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공들은 다 끌어치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4구 잘 치는 사람들은
끌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요거까지를 이해하시게 되면 당구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